지금부터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을 조속히 일용하도록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의 이사장 이미일님의 인사 말이 있겠습니다. 이미일 이사장님 대독하겠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조속 인용 촉구 기자회견 인사 말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입니다. 저희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려고 기자회견장에 와주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민계식 회장님과 트루스포럼 김은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가족회는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 개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이 도발한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었으며 국민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궤변으로 판시한 판사들께 세월이 지나면 피해도 없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가족회는 서둘러 지난 5월 14일 임원진 21명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도발한 직후부터 비무장 상태의 한국 민간인들을 납북한 1급 전쟁 범죄자이며 반인도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사 보고서에 북한이 6.25 전쟁 중 한국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해간 것은 사전 계획 아래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 전쟁 범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납북 범죄 피해만이 아닙니다. 북한 독재자 김일성의 악마성은 세습 독재로 이어지면서 철저히 전쟁 납북 사실을 부인해왔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전쟁 납북 피해 가족들은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납북된 혈육의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고 악마 김일성의 만행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공산당의 전형적인 적화 전술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인 납북 피해 가족들을 제대로 대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북한 정권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남북회담에서 시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한 악마 김일성을 항일 운동가로 둔갑하여 민족 영웅으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겠다니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북한 세습 독재자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전쟁 납북자 10만 명과 그 가족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즉각 받아들여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사장님 대독이었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민계식 회장님의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2011년에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이라고 판결이 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마련하신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님께 깊은 경의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지난 13일 신청한 바 있으나 서부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명선지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을 판매한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고 목결이 소멸해집니다. 이걸 기각한 판사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판사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김일성 한일 투쟁사를 담았다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년 4월 15일 제1권을 출간한 이래 1997년까지 8권으로 발간된 바 있는데 최근 이 회고록 전문이
국내 서점에 원본 그대로 발간 판매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일성이 누구입니까? 본명은 김성주이고 실제 독립운동가 김일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적단 두목이었다가 소련군의 장교가 된 김성주가 김일성의 공헌을 가로채 김일성 행세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소련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세습 왕조를 세우고 3대에 걸쳐 인권 말살의 독재 정치를 해오고 있으며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으로 민족 상전의 6.25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의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문재인 만국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은 모든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6.25 전쟁 시 10만 명 이상의 전쟁 납치 피해자 가족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고 가슴에 멍에를 씌우는 문재인 일당의 사법부 판결을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대포 금지 판결을 하면서 날조된 김일성 회고록은 출간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날조된 역사적 사실을 마치 항일투쟁의 선봉장으로 묘사날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성 회고록 세계화 더불어에 대한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아마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시를 또 도움을 받아서 기습 남침한 6.25 전쟁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는 모든 국민들은 6.25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것은 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판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 중에서는 잘못된 역사관에 빠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기적처럼 세워진 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친일파가 미국에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잘못된 그 생각에 빠진 판사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세계화 더불어 김일성의 회고록을 출판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기본 가치에 반할 때는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꺾인 십자가, 나치의 꺾인 십자가를 흔들면은 이것은 반나치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찬양하는 게 가당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인공기 흔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김일성의 회고록을 국내에서 출발한다면 그 다음 주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김일성 찬양하고 인공기 흔들어도 된다, 이게 표현의 자유다, 이런 주장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픽션 소설일 뿐이다, 그냥 사람들이 이거 누가 믿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주장입니다. 2013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다, 한반도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한반도에서는 곧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 전쟁은 전면전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빨리 다 출국해라,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북한이 이제 전쟁할 거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북한을 잘 도와서 조선반도를 해방하고 혁명의 기치를 전 세계에 알리자, 이렇게 얘기한 이석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시를 받았다고, 지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연합조직을 구성을 하고 광국경 선동 때처럼 대중들을 선동을 하고, 그리고 그 유사시에 우리가 타격해야 될 그 미군 기지나 어떤 유류 저장소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확인해라, 이런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령에 바탕을 두고 이석기를 비롯한 사람들이 실제로 타격할 장소들을 통신시설이나 구체적으로는 뭐 해와 전화구, 그리고 또 광교에 있는 그 기지, 통신기지,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을 참고해서 무기들을 제조하고 이랬던 것이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북한이라는 단체는 인도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지금도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유엔인권 조사 보고서가 명백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권을 우리는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참상의 실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북한에 빌붙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니까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 회고록 그대로 출간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모임, 이 기자회견 그 납북자 가족회에서 주도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납북당하시는 거 직접 눈으로 목도하신 분들도 아직 눈뜨고 살아계시고, 가족들이 괴뢰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 직접 목도하신 분들이 아직도 눈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 회고로 그대로 출간이 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납북자 가족분들,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상황은 분명히 반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은 북한의 그 동포들을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날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판사님들 중에는 뭐 어려운 가정 환경에,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모순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좋지 않으면 52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성분이라고 하는 52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성분이 좋지 않으면은 탄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판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납북자분들의 눈물을, 납북자 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판사님들께서는 꼭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